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바다, 예약 판매 너무 일찍 끝나버려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책이 지금 배송이 안 돼서 제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어제부터 배송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그것도 배송이 다 지금 돼버린 상태고, 내일 3세가 인쇄되어 나오고 다음 주 월요일에 4세가 인쇄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책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너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금 놀라운 일은, 여러분 1598년 노량해전 때 11월 19일 날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11월 19일에 제가 역바연 출판사 창립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19일이 양력으로는 12월 16일이었습니다. 1598년 당시에. 그래서 제 책을 12월 16일에 출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1세 발행일이 12월 16일인데 이게 인쇄소 사정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요. 12월 22일에 책이 나오고 배송이 되면서 이게 12월 22일에 책이 탄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책이 탄생했던 어제 12월 22일 날 우리 연구실 팀들 4명이서, 방역법 위반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묘소에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묘소가 한 2년째 공사 중에서 사람이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책을 올리러 왔습니다. 책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 역바연 연구위원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선생님, 오늘이 음력으로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11월 19일이다. 오늘이 기일이었다. 멍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러면 12월 16일은 1598년을 날짜로 계산했을 때 양력이 12월 16일이었다는 거고, 실제로 그 1598년 11월 19일이 음력으로 11월 19일이니까 어제가 바로 11월 19일 이순신 장군 기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 묘소에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일인데도요. 그래서 덕수이시 종친회에 조화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 하나 달랑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움직일 때 이순신 장군님 기일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였고, 또 이순신 장군 기일에 맞추어 이순신의 바다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으니 저희 딴에는 상당히 소름이 끼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책 광고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 댓글에도 그렇고요. 댓글에 어떻게 좀 영상 촬영해 주십시오, 이거 다뤄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드리고, 댓글이 영상 하나에 많게는 몇천 개가 달리기도 하고 적게 한 500개 정도 달리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댓글 내용을 조금 제가 완전히 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방원의 형제들은 모두 서로 간에 라이벌들이었다. 반응이 괜찮아서 조회가 한 30만 조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방원 형제들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대립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방원이 어떻게 이복 동생 방석이와 방번이를 죽이냐, 제1차 왕제의 난, 그리고 제2차 왕제의 난 때 친형제 이방강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태종 이방원 드라마 인기가 상당하고, 또 댓글 내용 중에 너무 진도 빼지 마시고 고려말 상황을 좀 전해주시면, 강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고 제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고려사를 시전하겠지만 과연 고려사를 조선사처럼 별로 대중에게 인기 없고 관심 없는 왕 때의 이야기까지 다 할 일이 자꾸 넘어가면 강의 시리즈 자체가 좀 축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사는 재밌는 장면 골라가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려 멸망 이야기를 나중에 따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다, 고려말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드리자. 굉장히 말 빠르게 하고 압축해도 이거 30분이 넘어가는 영상이다. 그런데 고려말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분 공민왕일 겁니다. 그 공민왕 이야기를 하자면, 공민왕이 노국공주랑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랑을 했으며, 공민왕의 왕권 강화책과 반원 자주정책은 어떻게 했으며, 공민왕이 진짜 요동 정벌을 하려고 했고 홍건적이 침략이 왔을 때 복주, 안동까지 피난을 어떻게 갔으며, 곤문세족 김용이 흥왕사 정변을 일으켜서 공민왕을 시해
통치하려고 어찌저찌 했으며 노후공주 죽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완전히 헤매고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정치 전개하다가 자제위들과 무슨 짓거리까지 했는지 솔직히 공민왕 가지고요. 이게 조선의 정조보다 강의할 내용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조선 정조를 3시간 강의했는데 공민왕은 주제로 자르면 5개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공민왕이 노국공주 죽고 마탱이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우왕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우왕과 창왕과 공양왕, 바로 이들이 왕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고려가 멸망하고 어떻게 조선이 공되는가, 그 이야기를 말 빠르게 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쏟아 부어버리면 이것만 가지고도 영상을 몇 개를 뽑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부터 갈게요. 공민왕은 진짜 개혁 군주였습니다. 반원 자주 정책에서 원간석기를 분명히 끝낸 왕이죠. 그런데 공민왕은 진심으로 자신의 부인 노국공주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노국공주가 아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비들을 드리라는 신하들의 간청 때문에 비들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 비들 근처도 가지 않을 정도로 진심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노국공주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노국공주가 애를 가졌습니다. 아들이 없는 공민왕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큰 설렘이고 기쁨입니까? 그런데 노국공주가 애를 낳다가 애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 공민왕의 슬픔은 거의 이성 상실 수준까지 갔고, 자기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왕이 되었고 고려를 개혁시켜서 그 원간석기의 고려 왕실의 치욕스러움을 다시는 맛보지 않으리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려를 개혁하려고 했던 모든 그 의지가 상실돼 버리고 술만 마시고, 아마 이때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10살만 넘었더라도 대리청정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 그렇다고 어떤 관료나 신하에게 믿고 정치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왜? 아무리 참신하고 아무리 깨끗한 관료라고 하더라도 관료들끼리는 사적 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민왕 입장에서 답이 안 나와. 이때 공민왕의 눈에 띄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신돈입니다. 신돈은 야사죠. 솔직히 공민왕이 꿈에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숙녀가 나와서 도와줬는데 그 숙녀를 실제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물어보니까 생긴 건 좀 신돈이 못생겼는데 언변이 막힘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거의 스스로 삼다시피 했죠. 근데 신돈이 실제로 출신이 천해예요. 그 당시 고려 불교계로부터 약간 좀 이단화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신돈이,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똑똑해. 신돈이 친구면 고려 개혁을 해낼 수 있겠구나. 내가 노국공주 잃고 너무 슬픈 나머지 나라 정사를 볼 수 없으니 신돈 당신이 좀 정치를 대신해달라. 그러니까 신돈이, 이게 지금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신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면 주변의 권무세족이나 혹은 신진사대부들조차도 자신을 공격할 텐데, 그렇게 되면 왕이 자신을 못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돈이 공민왕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주상전하께서는 신하들의 간언하는 말을 너무 잘 들으십디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공민왕이 그래, 내가 너 죽이지 않으마 하고 증명서 하나 써주죠. 각서 하나 써줍니다. 그때부터 신돈이 이건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종교인이 그냥 신돈 집을요 궁궐 안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돈이 이틀에 한 번씩 궁궐로 출근을 해가지고 모든 정사를 다 펼칩니다. 실제로 신돈을 따라서 개혁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이 실은 고려 후기 권문세족을 대표하는 이인님 같은 경우가 신돈의 부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돈이 했던 대표적인 일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권문세족의 대농장에 억울하게 노비가 됐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신돈이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신돈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권문세족 친원파입니다. 이들의 대농장은 상과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땅과 백성을 제잘로 돌리겠다. 전민변정 사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권문세족을 공격하자고 신진사대부를 등용시키기 위해서 고려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을 순수유교 교육기관으로 확립시키면서 거기에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고 정도전, 조준, 정몽주, 권근, 윤소정 이런 사람들을 공부시켰던 게 실은요
다 이게 신돈이 한 겁니다. 신돈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권문세족 때문에 나라 외교가 엉망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대농장을 소유하고 백성들은 노비 삶을 살고 있으니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백성을 자유민으로 풀어주고 토지를 백성에게 나눠준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승려야. 근데 신진사대부를 등용시키는 나는 이게 더 멋있다라고 봅니다. 왜요? 여러분,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자라. 성리학자들은 위정척사, 정도를 지키고, 정도는 성리학이죠. 나머지는 다 사갔다고 배쳐가는 친구들인데 승려를 지지하겠냐고. 자기를 땡중이라고 비판할 걸 알면서조차도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권문세력들, 당시 최영 장군, 온 국민의 영웅이었죠. 최영마저 날려버립니다. 솔직히 최영도 권문세족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돈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또 신돈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공민왕이 신돈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공민왕은 자신이 썼던 각서를 자기가 위반하는 거죠. 어찌 보면 공민왕이 은근히 머리가 좋았던 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치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공민왕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공민왕으로 돌아갑니다만 공민왕이 엄청나게 정치개혁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 이런 부분 때문에 공민왕의 개혁이 약간 좌절된 부분이 있었는데 자신이 뒤로 빠지고 아무 주변 사람과 사적으로 연대감이 없었던 신돈이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걸 하게끔 해놓고 그 신돈을 죽여버리는. 그런데 신돈 죽고 나서 공민왕이 정신을 차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젊고 잘생긴 집안 좋은 남자 자제들을 데려다가 걔네들 공부시키고 사냥시킨다라고 하면서 자제위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민왕이 동성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록에 입각하자면 그 기록은 물론 고려사이긴 합니다. 자신이 다른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그 자제위가 자신의 비들과 사랑 나누는 걸 지켜보는 약간 관음증에 빠져들기도 하고 공민왕이 여색을 하고 여장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동성애를 했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 고려사는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을까요? 실제로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고려 전체의 역사를 썼던 인물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썼던 역사서는 고려국사지요. 근데 그 고려국사는 고려는 무너져 마땅한 나라였고 조선 건국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썼겠죠. 그런데 그 정도전을 태종 이방원이 죽이잖아요.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종이 왕일 때 자기 아버지가 죽였던 어찌 보면 반역자 같은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가 고려의 역사를 대표하는 게 싫으니 고려국사에 반대하는 심정으로 고려사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를 쓰기 위해서 김종서 정인지에게 고려사 지필을 명하긴 하지만 그 고려사 역시 고려국사를 보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 말에 공민왕을 깔아뭉개는 이야기와 우왕과 창왕과 공양왕이 바보고 병신이었다는 이야기는 실은 절반만 믿으면 되긴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조선의 왕들과 왕비들의 위패를 모시는 종묘에는 공민왕의 위패가 모셔져 있단 말이죠. 실제로 조선 건국자였던 이성계가 유일하게 왕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던 게 공민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이 조선 종묘에 위패가 모셔져 있다. 하여간 그 공민왕이 어떻게 죽냐? 자신이 양성해왔던 자제위에게 피살당합니다. 자제위에 홍윤이라는 좀 개판 5분 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비위와 공민왕의 비위와 계속해서 간통을 하다가 덜컥 임신을 시킵니다. 채만생이라는 내시가 와가지고 홍윤이 어떤 비에게 애를 임신시켰습니다. 근데 공민왕은 치에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홍윤이랑 다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 그 비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되겠네? 어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시 채만생 너도 이야기를 들었네? 그럼 너도 죽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채만생이 놀라가지고 자제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자제위들이 그날 바로 술 먹고 취해서 거의 코를 골고 잠자고 있던 이 공민왕을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공민왕의 내수가 병풍에 다 튀었다라고 합니다. 칼로 찌르고 또 죽였던 거죠. 그래놓고 왕이 시해당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누군가가 왕을 죽은 것처럼 조장했으나 이걸 이인님이 나서서 이 자제위들을 싹 죽여내면서 그리고 이인님이라는
예전에 그 정도전 드라마에 박영규 씨가 이인님 역할을 진짜 잘했잖아요. 이인님이 어린 우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새로운 권력자로 등극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우왕은 누구냔 말이지요. 여러분, 신돈에게 모든 정치 권력을 쥐어주면서 실제로 잠깐 공민왕이 정사를 멀리하면서 신돈 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았단 말이지요. 그 신돈 집에는 반야라는 노국공주와 정말 닮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민왕 영화나 드라마를 하게 되면 노국공주와 반야 역은 1인 2역, 여자 주인공이 2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반야와 사랑에 빠지고 반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반야가 신돈의 시녀였기 때문에 공민왕도 조금 꺼림칙했겠죠. 그런데 다른 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돈이 죽자마자 자기 엄마에게 내 자식입니다라고 갖다 바쳤다는 거죠. 이 아명이 뭐니 놉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민왕이 죽게 되니까 이인님이 그 공민왕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우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우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일국의 왕이었던 우왕이 그 권력자 이인님에게 아버지라고까지 하면서 이인님을 믿고 의지했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까지 권력을 잡았으면 나라 정치를 어떻게 잘해볼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왕을 뒤에 끼고 이인님은 자기 재산 불리기에 급급합니다. 그 이인님 옆에 있었던 염흥방, 임겸미, 진짜 개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인님의 행태를 보면서 당시 신흥무임 세력으로서 거의 전쟁 영웅이 되어 있었던 최영 입장에서는 이인님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이인님은 또 개인적으로 최영을 영웅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둘 사이가 그래도 오래 잘 갈 수 있었던 거죠. 어렸던 우왕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성에 눈을 뜨면서 그 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실제로 아니 사냥을 해도 그냥 사냥터가 사면 될 텐데 이 우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왕이 누구 급이냐면 연산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르로 치면은 충해왕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도 어떻게 민가에서 사냥을 합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동네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을 활로 쏘아 죽이는 그 사냥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러다 동네를 떠돌아다니다가 예쁜 여인이 있으면 그냥 민가로 끌고 가서 거의 강간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곧 시집을 앞둔 여인이 있으면 아이 내가 더 사이로서 더 뛰어나지 않아? 나 왕인데 하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오죽하면 최영이 우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충해왕은 여자들과 정을 나눌 때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다. 그런데 왕께서는 왜 그러시냐,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이때 우왕이 아주 머저리는 아닌 게, 이것 봐라,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왕자리에 있었지만 이인님은 나에게 충고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최영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하네. 아, 최영 저자가 충신이구나. 최영을 부릅니다. 최영 장군, 저 이인님 한번 제거하시죠. 근데 최영은 개인적으로 이인님과 친했지만 이인님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물은 아니었단 말이지.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최영 혼자는 불안하거든. 그래서 최영이 누굴 부릅니까? 이성계를 부릅니다. 자, 그럼 이성계는 누구냐?